별의 타당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축 빌라 분양 사기 주의보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완공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있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2차 공모 지역, 내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함주원 부장입니다. 네, 저희 드림타워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높은 용산, 자양동, 연신내 지역 분석 위주로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항목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항목들을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지 오셔서 설명을 듣고 특강 그리고 플러스에서 임장 활동 하셔서 실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 예약은 전화 예약을 통해서 잡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전화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강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좋은 매물,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주원 부장님이 현금 청산 기준 바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이런 재개발 쪽으로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재개발 안에서도 현장 사정을 이제 보면은 이런 구축 매물 같은 경우는 정말 씨가 말랐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런 집주인분들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축에 투자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재개발 안에서도 신축 때문에 현금 청산 당한다라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신축 투자에 있어서 현금 청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금 청산을 당할 때 요번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뭔지, 이런 현금 청산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미래 가치가 높고 이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입주권 투자, 이것은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현금 청산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지금 재개발 이슈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금 청산 우려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놓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투자의 지역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용산 지역, 그다음에 연신내 지역,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용산하고 연신내 지역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입주권 투자, 이것을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재개발 입주권 유혹, 신축 빌라 분양 사기 주의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봤을 때 신축에 투자를 했는데 현금 청산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축에 투자를 했는데 현금 청산을 당하는 이유,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서울시 안에서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 9월 23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금 청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거 9월 23일 이전에 투자를 한 것하고 바로 이 이후에 투자를 한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9월 23일 이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현금 청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9월 23일 이전에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계약서만 작성이 되면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공사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속도 높이려 내달 25개 지역을 후보지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월 뭐 초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아직까지 이런 기간 자체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12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이? 바로 25개 지역이 이제 12월 중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신속통합기획 공모 관심이 급증이 되고 있고요. 9월 24일 이제 9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등기 한 곳만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일부 시행업자, 중개업소 짜고 입주권 나온다 속여서 빌라를 계속해서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권 못 받고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및 빌라 거래 추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빨간색이 이제 빌라의 거래량이고, 이런 파란색 그래프가 아파트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020년도 이제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월등히 많았죠. 하지만 2021년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는 이런 빌라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빌라의 거래량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런 현금 청산 우려가 걱정이 되는 매물이 있겠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현금 청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 내용을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11월 8일 날 서울시에서 Q&A라고 해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발표를 한 보도 내용입니다.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는지, 이렇게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말 그대로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9월 23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등기를 못 쳤죠. 미등기 건축물, 이런 투자를 했는데 미등기 건축물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음. 건축허가 또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분양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 지금 이제 짓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말고 그 전에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바로 이제 그 건축물을 짓고 있었으면은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었는데, 요번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완공이 돼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권리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대지에 대한 지분을 여러 세대로 쪼개지 말아라.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권이 그 전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느냐,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제 중간으로 놓고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분 소유권이 말 그대로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만들어져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용 자체를 천천히 읽어드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권리 산정 기준이 9월 23일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확보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뭔가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완공이 돼가지고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세대를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완공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는 9월 23일 이전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구분 소유권이 나와 있으면은 입주권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건축물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종합을 해드리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재개발 입주권 투자에 있어서 건축물이 꼭 완공이 된 것을 투자를 하셔라, 건축물이 짓고 있는 것은 안 된다, 현금 청산 당한다, 이렇게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되냐? 권리 산정 기준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분 쪼개기 방지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축의 경우는 명의자가 한 명이죠. 이런 이제 명의자 한 명이 나중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때 한 명이 받죠. 하지만 이런 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대지를 다세대 주택을 짓고 이런 대지를 각 세대로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쪼개기 방지의 목적 자체가 있지 바로 거래 차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사 공급 대책이 거기 안에 3080 플러스가 있었죠. 그때 이제 9월 달 이후로 이제 매수를 하면은 현금 청산이다, 통틀어서 현금 청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는 거래 차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축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축은 상관이 없고 신축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이제 부동산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정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축의 경우는 정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A라는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구축 매물을 집주인들이 이제 내놓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아파트를 소유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매물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축도 굉장히 매물이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1차 공모 지역은 리스크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2차 공모 예정 지역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매물은 없고 신축도 지금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2차 공모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걱정도 없이 바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런 2차 공모 지역, 내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2차 공모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 어디냐? 바로 용산, 그다음에 연신내,
이 두 지역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용산의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강 라인이 흐르고 있죠. 그만큼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개발 호재가 맞물려서 나중에 충분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 안에서도 2차 개발 예정 지역을 노리셔야 되겠죠. 1차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차 개발 예정 지역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개발 호재, 바로 GTX A 노선이죠. GTX A 노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연신내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지금도 이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이 될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연신내 안에서도 2차 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 연신내 2차 개발 예정 지역으로 해서 이런 이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리스크 헤지. 어떤 투자처든 마찬가지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면서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겠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는데, 위험하게 1차 공모 지역을 노리시기보다는 바로 2차 공모 지역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그 다음에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릴 수가 있는 바로 재개발의 방향을 맞추셔서,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용산, 연신내에 승부를 거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